안녕하십니까. 이번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저희들이 이제 풀어보고 또 문제에서 난이도 부분이나 그 문제와 유사한 것을 예를 들어 제 설명과 함께 드려드려야 될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본 내용, 기본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기본적인 이론 강의를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강의로 인해서 이제 또 압축된 내용을 또,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를 통하여, 그동안 공부하신 데 대해서, 이번에는 문제풀이에 있어서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 유형이, 형태가 이루어지느냐까지,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기 문제풀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나온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기본서나 또는 요약집을 통하여 그 부분의 그 단원을 좀 더 조금 더 깊이 또는 정확한 내용으로 또는 암기사항은 정확히 암기하셔가지고 이제 문제풀이에 또 응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1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와 국세가 섞일 수도 있고요, 섞여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세 중에서도 또 세목별로 이렇게 문제 형태를 좀 더 골고루 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유형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하면서 또 암기사항은 또 암기사항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회, 제1회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1번부터, 우리 3번 문제는 한 회에 16번까지 16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1번부터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 문제입니다. 제1번.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는 우리가 배운 세목 중에 어디 부분의 세모야를 먼저 파악하시고 넓게 큰 제목을 생각하시고 그 제목에서 또 어디 부분인가를 좀 더 우리가 공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려는 노력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중요성이라든지 암기된 사항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1번 얘기는요,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요건이겠죠.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면. 여기서 이제 특정 지역 7군데는 3년 보유 기간 속에 2년 거주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이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특례, 이걸 우리가 배웠죠?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또는 1세대 2주택인데도 비과세되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내용과 다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다른 것은 먼저 1번 그래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즉 1세대가 2주택인데도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가 2주택인데도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일시적인 2주택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 그래서 종전주택이 있는데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다. 이때 양도주택은 당연히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하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양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즉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는 얘기죠. 보유하고 양도한 걸로 전제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주택, 일시적인 2주택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상속주택이 옵니다. 그래요. 상속주택. 이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순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겠죠. 세 번째, 그래요. 동거주택이라 그러죠. 부모님 집하고, 그에 대한 자녀 집이 있다. 그래요.
자, 두 집이 합가를 합니다.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래요. 어느 주면 아무거나 두 주택 중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인데 당연히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비과세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요. 혼인주택입니다. 혼인주택. 자, 역시 남자의 집과 여자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역시 여기서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이 있고요. 문화재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때 이 문화재 주택은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주택을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주택 그래요. 농어촌 주택. 여기에서는 첫째 그래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두 번째는 이농주택. 세 번째는 귀농주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사항을 꼭 파악하고 기억하시고 특히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되는 부분, 요 부분.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종전주택, 요렇게요. 요것도 한번 비교하시면서, 요렇게 비교하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경 쓰셔서. 1번, 국내 1주택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취득일로부터,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된다. 맞는 얘기죠? 매수자 등기 지연으로 부득이한 2주택이 된 경우 등기 지연된 1주택은 그 주자 소유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득세 우리가 통칙에 있는 부분입니다. 매수자 등기 지연으로 자, 2주택이 있습니다. 2주택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주택을 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사실상 양도를 했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소유자는 이제 2주택이 없고 1주택만 남아있는 거죠. 1주택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매수자가 등기 지연으로 2주택에 대해서 등기 이전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도자 쪽에서 볼 땐 매도자 쪽에서 이미 1주택을 사실상 양도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건 1주택 상태다. 하지만 이 사람의 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자기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2주택인 공부상 2주택인 상태에서 이 매도자는 양도해야 될 때 이 사실상 양도했다는 입증만 된다면 2주택이 비록 매도자의 등기 부상이 되어 있더라도 공부상 되어 있더라도 얘를 없는 걸로 해서 1주택으로 본다 해서 얘를 그 다음에 팔면 비과세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얘기도 맞습니다.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된다. 맞는 얘기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입니다. 혼인 그래요. 혼인 동거 복량, 복량주택. 자,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이때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비과세가 된다. 맞는 얘기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이래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과세입니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